안녕하십니까. 위다나로 마라톤 연습권입니다. 대회 일주일을 남기고 마라톤 필승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많은 긴장을 하는 시기죠. 자, 보통 대회를 앞둘 때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식이요법을 하지 않은 좀 소프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식단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식단은 탄수화물 고갈 식이요법입니다. 탄수화물 고갈이라는 것은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태워 없앤다. 그래서 이 고갈주라고 하는데, 이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일주일 남았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일주일 전, 대회 일주일 전 일요일이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통 일요일로 하겠습니다. 그때 장거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회 일주일 남겨놓고 왜 장거리 훈련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고갈을 시켜야 되잖아요. 몸에 있는 거를 빨리 고갈을 시켜야 되거든요. 안에 에너지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만큼 피로가 누적되면 안 됩니다. 하프 정도. 하프 아시죠? 21.09km. 그러니까 21km 정도를 달립니다. 다만 이때 너무 강하게 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일주일 만에 회복이 안 돼요. 또 식이요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딱 뛰고 나서 이틀 반나절, 즉 말해서 몇 끼입니까? 8끼죠. 하루에 3끼죠. 그러면 이틀 6끼, 그 다음날 2끼 해가 8끼입니다. 8끼를 저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 고탄수화물 드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고갈시켜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고탄수화물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러니까 고탄수화물을 안 드시면은 저탄수화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고탄수화물만 피하면 됩니다. 고탄수화물은 뒤쪽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식이요법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달걀, 계란 식이요법이라든가 소고기 식이요법이라든가 그 외적인 단백질, 뭐 닭가슴살이라든가 뭐 많죠. 뭐 콩으로 된 뭐 두부 계통이라든가 식물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수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식단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8끼. 물론 고단백이 가장 하기로 소문난 장어 식이요법도 가능합니다. 근데 장어는 많이 드시면 설사하기 때문에 대회를 망치는 아주 큰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장어는 계획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회 5, 6일 전, 그러니까 화요일 정도까지죠. 보통 한 12km 정도 빨리 뛰지 마세요. 빨리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단을 하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회 화요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 고갈도 수요일이죠. 수요일쯤에 몸에 있는 것을 100% 다 태워버린다. 어떻게? 전력주를 하는 거예요. 2000m 내지는 3000m를 뛰면서 체내에 있는 탄수화물을 모두 태워 날려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 고갈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단이 완성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른 식단으로 가겠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소프트하게 했다. 계란 반 아니면 뭐 장어 반하고 일반 저탄수화물 반 이렇게 섞어 먹는 경우죠. 이게 완전 식단을 해가지고 고탄수화물만 먹는 경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 고갈주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몸이 면역체가 약해져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도 높고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하면은 준비한 대회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좀 소프트하게 하시길 제가 바랍니다. 이 기간에는 가능한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니까 낮잠도 잠깐 자줘야 됩니다. 식단을 하게 되면은 강제로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주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평상시보다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완전히 날카로워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회 3, 4일 전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됩니까? 자, 아주 짧게 달리거나 아예 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좀 운동 욕심이 나가 막 달리시잖아요. 그러면 피로가 누적돼요. 이미 운동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 남아놓고 운동을 안 해도 되는데 특히 3, 4일 남았는데 불안해가지고 막 운동하시는데 그거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더라도 5kg 미만,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단백질을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단백질 고기류입니다. 그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드시는데 아직까지는 고탄수화물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외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너무 걱정하고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마음에 병이 있습니다. 알겠죠? 마음에 병이 오면은 대회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너무 조바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회가 다가옵니다. 바로 경주 이틀 전. 자, 이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봅시다. 이틀 전이라면은 달리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푹 쉬시는 게 좋습니다. 뛰잖아요. 뛸수록 기록이 손해봅니다. 명심하십시오. 조바심은 경기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틀 남았죠.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고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셔주는 것이 나의 몸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탄수화물 드시고 잠을 많이 자고 가급적 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날 대회니까, 그죠? 지금 경주 이틀 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토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요일 대회니까 이때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오후 시간, 토요일 오후 점심부터 잠자기 전까지 4번의 4식을 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점심과 저녁을 드시되 그 중간에 참을 드셔가지고 탄수화물을 공급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탄수화물은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은 자, 고탄수화물을 지금부터 먹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그죠? 그래서 이 고탄수화물을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거냐? 자, 대표적인 거로 감자, 그리고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또 탄수화물이 보면은 빵류 중에서도 보통 빵도 종류이 보면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또 어떤 재질로 사용해서 강력분을 사용했다든가 아니면은 중력분을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3가지의 보통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보통 강력분이나 중력분을 사용했는 아무래도 밀가루 계통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짜장면이라든가 그런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맵고 자극적이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탄수화물 많죠. 스파게티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당도가 풍부한 과일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뭡니까? 고탄수화물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드셔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저장 창고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이미 몸에서 그동안 식단을 조금 했다 그랬잖아요. 약간의 앞에 월화수를 탄수화물 단백질 위주로 먹었다 보면은 탄수화물 창고가 작아졌다가 수축이 돼 있다가 나중에 탄수화물 공급이 되면서 창고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가 대회장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와 똑같이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장 탱크는 몸에 있는 에너지 창고는 적은 거예요. 항상 요만한 게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식단을 하게 되면 이만한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겠죠. 자, 토요일날 이렇게 드시면은 체중은 한 1kg 정도 또는 1.5kg 정도 체중이 상승합니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내가 전투를 할 준비를 다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니까 잘 드시고, 4끼를 드실 때 한참에 배가 포만감이 완전히 배가 너무 부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4번을 다 드셔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식사 이후에 한 8시나 7시 반, 8시, 좀 늦으면 8시 반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늦으면 안 돼요. 옥수수 콘 있죠, 콘. 스위트 콘. 그걸 드시게 되면은 파워제일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가장 고탄수화물 중에 한 개죠. 그걸 드시게 되면은 그 다음날 경기력을 극대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적으로 토요일날 보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링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맞으면은 쉽게 말해서 상당히 경기력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회장에 이동을 해가지고 일찍 가급적 잠을 자야 되겠죠. 보통 일찍 경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주 바로 이제 당일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다. 참, 토요일날 사실은 안 달리는 것이 맞지만 꼭 달려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숨통을 한번 틔워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어떻게? 400m 한 90%, 95%로 달리는 거를 한 번 뛰고 쉬었다가 한 번 더 뛰고 2번을 하든지 아니면은 1000m 하나를 한 90%에서 95% 빠르게 하나 달려주면은 아무래도 그 다음날 뛰는데 조금 수월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뛰잖아요. 오히려 그 다음날 피로가 누적돼 있어가지고 기록이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대회장에서 이제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풀코스 뛰는데 아침부터 막 겁나게 몸을 풉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풀코스 100호리길은 상당히 긴 거리예요. 뭐 하프코스 10km, 뭐 5km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몸을 많이 풀었는데 선수들 보면 몸을 많이 푸는 것 같지만 많이 풀지 않아요. 가볍게 풀고 스트레칭을 오히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뛰기 전에 몸이 확 다 풀려가지고 가다 보면 오버페이스 걸려버려요. 그래서 미리 몸을 많이 푸는 것이 아닌 뛰면서 서서히 몸이 풀리는 것이 오히려 기록에 또 도움이 됩니다. 경기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 많이 달리지 마시고 아침에 고탄수화물 음식 아침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조금 전날에 잘 먹었지만은 살짝 그냥 소화가 잘 되는 바나나 같은 거 있죠. 그죠? 아침에 그거 드시면은 전혀 무리가 안 돼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경기 출발 1시간 전에 드셔도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일반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2시간 반 전에 3시간 전에도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은 식사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경기력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온음료 계통으로 산이 많이 들어가는 탄산이 들어가는 거 위주로 드시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위주로 음료수를 드시고 그리고 좀 가급적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조금 자제하시고 좀 진중하게 대회에 임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말과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많이 발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고, 그리고 출발 전에 꼼꼼하게 내가 평소에 이 겨드랑이라든가 이 젖꼭지에 많이 쓸린다 그러면은 겨드랑이 쪽에는 바세린 같은 거를 바르는 게 맞고, 이 젖꼭지 같은 경우는 데일밴드나 아니면 요만하게 테이핑을 잘라가지고 젖꼭지 쪽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데일밴드보다 1.5배 정도의
길게 잘라가지고 발가락 쪽에 물집이 잘 잡히는 분들이 있죠. 엄지발가락이나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 그리고 발가락 내지는 발바닥 쪽에도 보면은 잘 물집이 잡히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미리 테이핑을 살짝 발라주면은 그는 이슈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대회 앞두고 상당히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은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대회에 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화장실 문제예요. 자, 전날에 잘 먹었죠? 잘 먹었으니까 화장실을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야 되고, 또 대회 출발 1시간 전에 꼭 화장실에 가야 돼요. 출발 한 10분 나가놓고 배가 아프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쥐어 짜듯이 손으로 마사지 하면서 비비면서 대소변을 다 빼내야 돼요. 그리고 출발 30분 전에는 절대로 물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긴장을 하면서 소변으로 나오면은 뛰면서 소변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급적 한 30-40분 전에는 물을 일체 드시지 마십시오. 물론 보충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량만 물, 그냥 목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넘어갈 정도만 소량으로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많이 드시면은 뛰다가 소변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복장을 다 갖췄는가 자 확인하고, 화장실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러면은 뭐 큰 걱정은 없는 거고, 자 출발 지점에서 내가 날씨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미리 날씨를 확인하겠지만은 혹시 또 날씨에 대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날씨가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너무 덥거나 습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목표 잡았는 기록보다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출발을 할 때 초반에 너무 5km를 과하게 가지 마십시오. 초반 5km를 갈 때 1km당 5초의 여유를 가지면은 25초지만, 25초를 늦게 가면은 후반에 2분, 3분, 5분을 빨리 갈 수 있지만, 초반에 5초, 10초 킬로당 빨리 가면은 후반에 10분, 20분, 30분을 늦게 들어갑니다. 왜? 이미 탈탈 틀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버페이스가 그만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5km는 아끼면서 조금 버린다는 느낌으로 살짝 아끼면서 가시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또 뭐 주변에 달리는 사람이, 파트너가 좋은 페이스를 일정하게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같이 달리는 거는 상당한 축복이에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나하고 기록이 비슷한 사람이 패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나보다 살짝 기록이 한 1, 2분 앞서는 분인데 다행히 나하고 같이 만났다 그러면은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십시오. 근데 빠르다, 페이스가 빠르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오버 페이스 하는 사람 따라가면은 준비했는 그 과정을 다 날려먹기 때문에 절대로 오버 페이스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출발을 여유 있게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 어디서 고민을 해야 됩니까? 15km 지점에서 이 대회에서 내가 기록을 낼 건지 아닐 건지 결정이 되는 지점이 15km예요. 15km 가면은 이미 나의 경기력이 어떻다는 게 나와요. 전투력이 어떻다는 게. 15km 갔는데 이미 너무 힘들다, 걷고 싶다 그러면 목표 기록을 한 15분 20분 늦춰가 뛰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 걷습니다. 자 근데 15km 갔는데 조금 몸에 부담은 있지만 괜찮다 그러면은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승부는 어디 붙습니까? 30km. 30km 가서 내가 페이스를 좀 더 끌어올려 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다운시켜서 가든지, 아니면 이분 페이스를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30km인데, 30km가 어떻게 보면 마라톤, 실제적으로 30km 달려왔는 것보다 30km부터 나머지 12.195km가 더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km가 불안하신 분들은 35km까지는 한 번 더 참아 주십시오.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가 항상 발에 근육 경련, 지가 잘 난다, 그 지점이 30km다 그러면 3km에서 5km 전에, 보통 한 5km면 좋습니다. 5km 전에 아스피린 같은 경우를 드셔주면은 그게 아스피린이라는 게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가 나는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고 실제적으로 지가 잘 안 생길 겁니다. 미리 드셔주면은.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챙겨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파우젤 같은 거는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파우젤 한 개도 안 먹고 뛰었어요. 북코스 때. 북코스 제가 137회 우승했잖아요. 200번도 안 뛰면서 137회 하면 6할 오픈입니다. 10번 나가면 7번 거의 우승을 했었어요. 파우젤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식단을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은 파우젤 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불안하니까 하나는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드시려면은 35kg 넘어가 드시면은 몸에서 흡수해가지고 에너지가 될 이유가 없어요. 늦어요. 가급적 그보다 빨리 드셔줘야지 뭐든지 됩니다. 아끼면 뭐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필요하면은 내가 전날에 식단을 잘 못했다 그러면은 35kg 그러니까 40kg 어떤 사람은 40kg 가서 파우젤 빨고 있습니다. 다 살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35kg 넘었다 그러면은 드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불안하니까 한 개, 두 개 가져가시는 거는 제가 뭐라 안 하겠는데, 그거를 뭐 6개, 10개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몸에 축적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 되고 부담도 없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급수대 마다 다 목을 축여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더라도 입만 살짝 적셔 주시고, 그리고 꼭 물보다는 중간중간에 있는 이온음료를 드시는 것이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상습적으로 지가 잘 나시는 분들은 정제염, 소금이죠. 염화 마그네슘, MgCl2 그거를 드셔주시는 것이 근육 경련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아스피린하고 정제염 좀 잘 챙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준비한 만큼 나옵니다. 마라톤은 여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재밌게 달리시고 좋은 기록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 농사 1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에 한번 최고 기록 내고 싶고 올해 기록보다 내년에 또 더 좋은 기록을 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했는데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되고, 혹시 제가 여기 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마라톤을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기록을 낼 겁니다. 마라톤은 과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 30km까지 1등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페이스가 다운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뛰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욕심을 내면은 마라톤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기록 내시길 바랍니다. 자, 정석근과 함께하는 마라톤 행복하고 즐겁게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